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제 바로 올려드린 영상에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지금 대단히 변혁적인 이런 입시 과정을 그 변혁기에 겪고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고3이 되는 2023학년도에 고3이 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현재 고1이 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번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전공과 진로를 찾고, 나에게 맞는 전공과 진로에 맞는 대학을 갈 때 그 대학에 대한 고교학점제와 대학에서 바라보는 여러 입시 요강들을 잘 분석해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로드맵을 학생에 맞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로드맵을 짜야 되고, 그것이 지금 저학년 학부모들, 또 저학년 학생일수록, 저학년 학부모들일수록 그 입시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로드맵의 중요성. 이제는 한번 우리가 흘러버린 그런 대입의 어떤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경쟁은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국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치수, 어떤 우리 어떤 그 백분율 단위로 평가되는 지금의 어떤 국영수사가 이것만 잘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시대라고 학생이라고 이제는 볼 수가 없다. 이제는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거 교과적인 그 어떤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종합적인, 융합적인, 창의적인 이런 사고력과 판단력이 갖춰져야 돼서 기존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수시 입시의 어떤 면접이라든가 전공 영역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대 영상 올려드렸지만 연대도 마찬가지고 성균관대 의대도 마찬가지고 비단 또 의대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대와 교대와 사대의 면접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학에서 원하는 어떤 사고력이 단순한 담닥식의 어떤 암기 위주의 국영수사가 교과 부분을 학습 영역만으로 그렇게 아이의 어떤 잠재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 요강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면접이라든가 전공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2023학년부터 새롭게 고교학점제 체제와 평가라든가 일반 수능에서의 교과 평가 20%, 뭐 지균에서는 40%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심화 과목, 전공 과목으로 바뀌는데 이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뀌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 진학을 할 때 도움이 될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관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대학에서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2024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 이게 지나면서 고교학점제가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대학별 고사, 다시 말하면 지금의 어떤 바칼로니아, 즉 논술이 지금 있는 논술과 다른 바칼로니아 논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과 이어서 2022년도 교육과정 총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몇 부로 나눠서 좀 강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죠. 지금 학부모들이 움직여야 되고 지금 대단히 어떤 이런 그 대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 수시 이렇게 이제 그 앞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2020 뭐 한 7년, 8년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이 되면서 바칼로니아적인 어떤 그런 양상의 시험들이 본고사로 부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의 수시는 정시와 수시가 서로 합산된 서로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는 수능에서도 생활기록부를 교과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에서도 정시적인 역량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이제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도 수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과정으로 편람을 해서 수능에서 어떻게 이것을 문제로 낼 것이고 출제를 할 것인가 아주 대단한 많은 이제 조합들이 우후죽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지금 생겨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하나
우리 아이가 보다 행복한 삶을 평생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 둘.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에서 한번 실패해버린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금 잔인한 잔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고 어떤 게 정말 구체적인 방법인지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이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오늘 시간에서는 총 어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총량, 이게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선 보도자료 나온 걸 갖고 좀 이렇게 첫 시간에 총론을 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이렇게 해서 2021년 11월 24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그런 자료죠. 좀 키워볼까요? 자,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 소양 함량 강화. 이제 앞에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총량,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고 능력이 무엇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 입시에서 우리 아이가 대입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가. 권현 선생님은 벌써 15년, 16년 전부터 입학사 장관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선생이었고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켰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한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추세다라는 거니까. 교육을 강화합니다. 고교학점제와 이 수시와 굉장히 학종은 관련이 있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및 과목 선택권,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릴 게 1시간이 넘어요. 근데 과목 선택,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한테 더 자율권을 주겠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고등학교 안에서 공교육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 공교육의 역량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시기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과 선생님들도 기존의 고교학점제가 잘 발전이 되려면 지금의 교사만큼의 또다시 교사를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체제에 들어가면 진로선택 과목 및 전공 심화 과목을 우리가 찾아서 골라서 이제 개편되어 있는 쫙 깔아놓은 그런 수업들을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1학년 때는 일반 우리가 선택 과목, 일반 과목 갖고 국영수학을 하지만 그걸 위로 학습 역량을 위로 해서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전공 심화 과목을 이제 더 우리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고등 어떤 차원의 수업들을 듣는데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전공 영역에 대한 의미대로 찾아서 이제 듣는 것인데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그때 어떤 아이는 이걸 듣고 어떤 아이는 저걸 듣고 어떤 아이는 이 과목을 듣고 다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가 수능과 내신의 어떤 여태까지의 방법은 줄 세우기 방법, 학교에서도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쭉 놓고 수능도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가나 다군해서 쭉 놔서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그냥 딱 줄 세워서 그 커트라인에 아이들을 딱 걸렀어요. 그건 뭐냐?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어떤 입시 구조가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학종이 아이들의 어떤 인성과 발전 가능성과 창의력을 본다고 해도 어떤 그 안에 내신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직윤이나 교과 전형 같은 또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는 내신이 좀 더 많이 그렇게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커지면서 어떻든 내신이라는 걸 갖고 아이들을 줄 세울 수 있었고 수능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아이들을 쫙 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이 절대평가의 어떤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조금씩 중앙집권적인 어떤 평가 체제에서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기회를 주는 개인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 다시 말하면 줄 세워지기가 조금씩 모호하고 힘든 부분들이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인데, 요거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 및 학교 생활 적응 위한 진로 연계 학기 도입. 제가 이제 누누이 고교학점제를 설명드리면서 중3 때에는 이미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 어리버리 어떤 걸 어떻게 의미를 맞게 어떤 교과를 세팅을 하고 어떤 교과를 찾아서 타겟팅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중3 때는 이미 진로가 잡혀져야 된다 그랬는데 새롭게 바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중3 때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가 도입이 돼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이제 법제들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법제들은 마련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발표가 되기 전에 대구 지역의 어떤 그 고등학교, 중학교, 우리가 지금 보면 진로 연계에 대한 것은 중학교 시기에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절대평가 ABC로 나오는 건 중학교 그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거기도 ABC가 나와요. 그게 크게 우리가 지금 이질적인 건 아닌데 중학교 때 이미 그거 ABC 이렇게 절대평가가 나오는 생계부 역량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대구에서는 요 진로 연계 학기가 좀 잘 이렇게 정착이 되고 받아들였던 추세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이제 서울에서도 고교학점제 선도대학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든 2022년에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입니다. 2022년에는 80%의 대학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일반고가에서 고교학점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2023년 4년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고 진입이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이미 그때 이걸 알고 들어가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부분들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강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그 의익을 해석할 수 있는 난이도가 좀 다양성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인데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교 자율시간 도입에 시도별 지역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초등학교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 개선,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 뭐예요? 학생의 삶과. 아까 전에 과목 선택과 확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세팅이 되고 잘 타겟팅이 되면 좋은 대학을 앞으로는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잘 세팅이 안 되면 앞으로는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량 적정화, 비판적 사고 함양 및 탐구,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 학습과 평가 개선. 제가 또 말씀드릴게 학습량 적정화, 비판적 사고 함양 및 탐구. 왜?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국한되는 국영조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공부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국영조사가와 진로 선택 과목과 앞으로 심화 전공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확대되는 과목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학을 갈 때 기준점은 될 건데 이 부분이 많이 내신이 지금보다는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금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 결국은 입학사정관제 때 초기 때 생활기록부 외의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초기 때는 100장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0장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아이의 진정한 전공 역량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대학 쪽에서 요구했던 서류였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결국 예전에 본고사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제가 왜 그런지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러냐?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이 어떤 역량에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학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줄 세울 수가 지금보다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개편돼요. 지금의 어떤 이게 담답형 어떤 그렇게 지금 초이스 고르는 식의 수능이 아니라 지금 이미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 지금 서술형 수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술형 수능을 조금 다른 말로 좀 더 우리 그 체감에 맞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바칼로니아 논술식의 수능으로 지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와 정시의 어떤 기준이 모호해진다. 그것이 결국은 뭘 불러일으킬 수 있냐 대학에서 대학이 우리 학생들을 뽑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명문대일수록 우리가 순위권 대학일수록 좀 더 우리가
더 똑똑한, 더 어떤 기준점에 더 나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술형 수준이 그렇게 되면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대학 본고사의 부활, 그 부활이 옛날에 했던 암기식 본고사가 아니라 우리 유럽식의 바칼로니아 논술의 부활. 이 논술은 기존의 지금 우리의 논술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관점, 포인트 오브 뷰, 우리 아이의 의미, 삶에서 나오는 어떤 관점들, 이 역량들을 길러야 돼요. 그것도 제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과 수능에 어떤 줄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중앙 집권직적인 어떤 권위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하반기까지 총론과 연관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확정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제 그 드린 겁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가치가 자기 주도성과 창의와 혁신과 포용과 시민성 중심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재구조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줄 세우기식의 서열 위주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줄 세우는 아이의 인간 본연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마치 이렇게 쇠꼬챙이 꼽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꽂는,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하는 이런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소통과 의미와 우리가 더 나은 타인을 위한 어떤 그런 보편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겠냐?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연계하여 교육 목표를 개선하겠다 그럽니다.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및 반영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인재들, 자기 자신만 그렇게 잘나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붙잡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중요하면 타인도 중요하다는 이런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어떤 인재상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뀌겠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게 좋은 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입과 앞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자, 언어가 들어가고 수리.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최상위 그 채점 기준은 뭐냐? 말하고 듣고 쓰는 거였어요. 그것이 지금 더 이제 앞으로 강조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고교학점제, 앞으로 바뀌는 2022년 지금 나온 그 교육과정 개편안,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 이 주도성은 자기 주도 학습보다는 더 진화된 주도성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그 능력을 갖춰야지만 앞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대입을 해서도 할 수 있다. 지금 2024년 이후에 중학생이, 지금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교 지금 1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해당하는 과정,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뭐 1학년 중3 요 학생들은 그 어떤 그 끼인 시기에 좀 있는데, 이 학생들은 뭐 생계부에서 앞으로 2024학년도 이후에는 봉사가 삭제가 되고 수상이 삭제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독서가 삭제가 되고 생계부에서, 그러면서 모든 그런 것들이 세특으로 이렇게 더 오는, 세특을 잘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변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변화고, 입시라는 것은 그 변화도 잘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의 기술이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에서 입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해야 대학을 이제 갈 수 있고, 그 어떤 그 순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에요.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및 시민성 함량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및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하겠대요. 이 부분도 그냥 듣기 좋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다 고교학점제 흡수가 되고 대학에서 본고사에서 이 부분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가 전혀 봉창 끊는 입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요, 전혀. 앞으로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도 과도기지만 이 부분들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이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2년 뒤, 지금 중학교 3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뭐 대학을 가는,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2024학년도에 전면 개편이 돼서 2년 뒤에는
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키워드들이 그대로 대학 입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잘 듣고 잘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입시를 한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이제 그 개편한 과정들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선택 과목 개발 운영. 이제 초등학교 보면 3학년 때 초등학교부터 쭉 보죠. 지역 연계 생태 환경 교육,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하고요. 4학년 때는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고장 알기. 뭐 이런 과목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에 속하는 거죠. 5학년 때는 지역가 시민, 지역 속 문화 탐방. 제가 이제 문창과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나와서 지금 문창과 그 입시 실기 또 이렇게 지금 영화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소설을 하나 장편을 쓴다 그럴 때 작가가 자기 어떤 그 지역의 역사와 히스토리와 이야기를 채집을 합니다. 제가 가장 그 수업 뭐 또 그렇고 제가 이제 보면서 디즈니의 영화를 보면 디즈니의 캐릭터나 디즈니의 영화의 그 이야기의 그 히스토리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미국에 대한 얘기들, 그 영웅주의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각계, 뭐 이번에 이제 에칸토라는 디즈니의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멕시코 쪽의 이야기, 민담을 갖고 와서 주제는 그 안에 과연 나의 자신은 누구인가,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삼아가면서 주인공이 달란트가 없는데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의 달란트는 뭐였냐?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입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조합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이 주인공한테는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정말 이제 문해창작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이 어떤 민담과 설화가 이제 섞여 있고 거기에는 이제 성경의 어떤 기독교주의의 복음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의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걸 읽어보시면 아무리 다른 능력들이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지역과 시민의식을 통해서 지역 속 문화 탐방을 통해서 어떤 우리 그 지역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미 5학년 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들하고 많이 이렇게 합산되는 부분들이죠. 6학년 때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래서 이제는 다양하게 초등학교 때 공교육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좀 되고요. 즐거운 생활이 재구성돼서 현행 80시간인데 개선된 게 128시간이 된다고 그래요. 안전한 생활 시수 중 일부 16시간을 증대해서 즐거운 생활을 144시간.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계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2022학년도 이제 난 개편안을 보면 2년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국영수사가 함몰된 공부가 아니라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때도 좀 더 제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중학교는 자유학기를 개선하여 자유학기 1학년과 진로연계학기 3학년 2학기를 운영합니다. 편성 영역 및 운영 시수를 적정하고요. 주제 선택 및 진로 탐색 활동에 2개 영역으로 통합 운영하고 1개 학기 총 102시간을 운영합니다. 뭐 정확하게 몇 시간이 운영되고 이걸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뭐 기억까지는 기억을 못 하신다. 그 틀이 지금 어떻게 이제 되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 또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치를 되살리겠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그러니까 관점의 수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얘기가 이 관점의 수업입니다. 내가 나만 독불 장군으로 잘 알고 타인과 소통을 안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관점이 아니라 내 달란트를 깨닫고 진로를 깨닫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며 그걸 통해서 뭐 학과가 되겠죠. 철학과, 뭐 의예과, 뭐 교대 사범대, 뭐 음대 다 되겠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통해서 타인과 협동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연영을 재구조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입학사정관제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학생부 중앙까지 쭉 내려온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내려온 그 대학에서 말하는 키워드들이 다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곡과 학습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하여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가 시수를 조정하는 법령 정비를 추정했다. 지금 이렇게 조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맛배기로 지금 진로 연계가 이제 입학 초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자기 이해와 정서 이제 나오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가 되면 중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학업 자존감은 형성. 우리가 이제 하는 매번 그 입시 우리가 했던 그런 것 성적이 안 나오면 열등감 이제 그런 식의 것을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깨닫고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업 자존감입니다. 어떤 아이는 국어를 잘해요. 어떤 아이는 글을 잘 써요.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수학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학업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전에는 그냥 수학을 못하고 공부를 단점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수학을 못하지만 수학도 물론 해야겠지만 너는 너의 달란트는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어. 이 긍정적인 부분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더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고교학점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내 어떤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생활 이해, 진로, 이수, 경로 등을 파악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일반 선택 과목 국영수 요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학과, 어떤 의미로 어떤 대학, 왜 그 내가 학과의 그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갖춰지고 이것이 이미 프로젝트 수업과 본인이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관점과 그 수업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관점, 포인트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본고사의 바칼로니아 논술과 이어집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걸로. 그래서 혹자는 고교학점제가 물론 뭐 지금 요이땅은 됐는데 이것이 뭐 정착이 바르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체제 속에서는 그 체제에서 원하는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혹자는 뭐 고교학점제가 공교육 안에서 더 억누른다. 그럴 수 있고 잘 못됐을 때는 억누를 수 있는데 잘 못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향해서 갈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교사들의 역량, 교사들의 힘이 중요한데 이 고사들의 지금 갖고 있는 권위들이 조금씩 해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제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단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단점은 아닌데 지금같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기저기 혼동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아이의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계에 정신 똑바로 붙잡고 그 틈새를 잘 핀셋으로 우리가 타겟팅해서 우리 아이 평생 살기 좋은 우리 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부모들이 해주자고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능 이후는 대학생활 EM이 뭐 대학 선수 과목 이렇게 되는데 사회 진출하는데 이건 이제 그 대입이 끝나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릴게요. 자, 더 이상 뭐 여기서 많이 뭐 읽는다고 해도 여기서는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시 공유 화면을 좀 끄고 자, 다시 공유 화면을 끄고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을 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죠? 고교학점제 제가 벌써 누누이 고교학점제 짤막하게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키워드로 잡아서 말씀드렸고 뭐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어떻고 그 총량의 시수가 뭐 192시간이 어떻고 말씀을 다 드렸고 뭐 생계부는 2004년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학점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육을 우리가 할 때 그 과목을 통한 어떤 본인의 어떤 진로의 의미를 찾아서 어떤 선택을 통한 어떤 방법을 갖고 로드맵을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해 나가서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갈 것인가. 자,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과탐 2를
이제 그 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과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뭐 약대나 의대나 치의과나 과탐 툴을 선택한 그 과목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서울대 입시를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런 추세예요. 자, 지금 고교내신을 보면 고1 공통과정이 있고 고2 절대평가죠. 그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우리가 현재 국영수사과에 대한 일반 학업 역량, 이건 이제 우리가 공통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100분 위로 나타나는 우리가 그런 평가예요. 상대평가라고 하죠. 근데 고2가 되면 절대평가, 이제 A풀, AB 이렇게 되고, 뭐 B풀, 뭐 C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질적이지 않은 게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우리 중학교 그 생활기록부 안에 절대평가 A, B 이렇게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지금,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1학년 때 갖고 있는 그런 일반 선택 과목의 어떤 그런 그 학업적인 부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갖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의 학업적인 부분의 레벨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찍어놓은 영상을 걸어놓을 수 있고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 요강을 보면은 그 학업 역량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죠. 이제 서울대를 가는 똑똑한 학생들은 뭐 학업 역량 플러스 그 위에 전공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절대평가 A뿔, 뭐 B뿔 나오는 그 절대평가 과목까지 같이 그 위에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 위에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 역량까지 같이 와야 이것이 이제는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의 어떤 준비가 되죠. 이건 제가 충분히 그 서울대 입시 요강을 2023년 입시 요강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대학에서 이미 이 학생들한테 많은 고교학 통제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세팅이 된다고 쳐요.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세팅이 되면 어떤 학생들은 내가 더 이렇게 골라 듣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나의 진로에 따라서 골라 듣던 조금 내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지금 과탐 2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서울대학교에서 지금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자 지금 수학의 변화를 보면 공통 수학에서 행렬이 추가가 되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2022년 지금 그 변한 교육 개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경우의 수는 확률과 통계로 흡수가 돼요. 일반 선택에서 미적분 1과 확률과 통계가 변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인공지능과 수학 등등등에서 많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수학을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의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뇌과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수학을 들었다고 칩시다. 의미를 제가 찾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수학을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 외에 사업을 하는 경영학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도 인공지능과 수학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수많은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수많은 케이스가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인 선택권의 학생의 선택권의 강화라고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을 입시 요강 2020 개편 요강을 보면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트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지금 올해까지 있고 지금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 내년이면 없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특에다 넣어야 되죠. 그럼 선생님이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결국은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는데 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의대를 가라고 하는 아이의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의 인공지능과 그 의미가 다르고 수학에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학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CEO가 되고자 하는 경영학과 가고자 하는 아이의 인공지능과 수학의 의미가 다르고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사회학과에 가는데 이제 AI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씩 파괴되고 인간의 일자리가 노동권이 이제 박탈이 되니까 이 아이의 테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탐구를 통한 인간권 확립, 존엄성 확립 이런 거야. 그러면 사회학과를 가는 아이의 인공지능과 수학은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게 여태까지는 암기, 짝 짜여져 있는 국영수 수업 그걸 통해 정확하게 줄 세우고 점수가 안 나오면 너는 꼴등, 넌 1등 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본인의 의미와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어떤 확률이 생기고
그것을 채점해야 되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불명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등급을 둬야 1등이 중심에 있어야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줄 세우기죠. 수능도 만점이 1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전국 꼴찌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수능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수능, 바칼로니아적인 사고와 의미와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서술형 어떤 본고사가 바뀌면 체제 자체가 이 본고사라는 의미는 옛날에 우리가 학력고사 시절의 본고사하고는 달라요. 그거의 본고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주관해서 본다니까 본고사의 의미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1등의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줄 세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일부는 뭐 이렇게 말하는 정말 뭐 아주 그냥 중학교 입시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단편적으로 들어보면 1학년 때는 뭐다?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국영조사가 줄 세우기가 되죠. 뭔가 퍼센트테이지로 나오니까. 2학년 때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다양한 의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점들을 찾아 들어가니까 A뿔, AB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말씀은 뭐 2학년 때는 그게 보편성이 없다. 2학년 때부터는 그걸 정확히 대학에서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1학년 때 줄 세우는 우리가 일반 공통 과목에서는 이게 상대평가니까 퍼센트가 나오는 게 이것만 잘하면 된다. 전혀 그거는 맥락을 모르시는 말씀. 대학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대학은 이제는 국영조사가만 잘하는 아이를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안 뽑아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그런 아이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서울대학교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학업 역량을 통해서 전공 역량까지도 같이 진로 역량까지도 같이 그렇게 사고가 되고 그걸 통해서 같이 역량이 길러진 것이 어떻게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1단계, 2단계 점프한 역량, 관점을 갖고 그 역량의 아이들을 뽑기를 원하는데 과연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의 어떤 성적만 갖고 대학에서 아이를 뽑겠냐. 그거는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그건 아니라는 게 보이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2단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기준점이 없잖아요. 의대 가래도 듣고 사회학과 가래도 듣고 자기 의미대로 그 프로젝트 수업들을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상대평가 가치가 없냐? 아니죠. 세특으로 그 내용들이 잘 쓰여지니까 이것은 대학 갈 때 융합적인 어떤 부분 어떤 그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 과목 학업 역량을 뛰어넘는 전공 역량 부분에선 이게 평가가 될 거예요. 그건 다양한 목소리고 자기의 의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학과에 타겟팅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만 요 A뿔 A라는 것이 각자의 그 환경과 각자 그 고교학점제가 발전된다 그래도 각자 그 학교에 개설된 상황과 선생님의 어떤 그 난이도 수업 예를 들면 재밌는 말인데 제 친구 중에 지금 고교학점대 선도대학 그 선도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 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보면 그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서울대를 많이 보내기, 우리 학교 조금이라도 좀 연세대학교를 뭐 고려대학교를 성대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런 선택 과목은 무조건 내가 A뿔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자, 이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어느 정도 수준과 의미가 안 되는데 이 우리 학생한테 뭘 줬어? A뿔을 줬고 A를 많이 줬어요. 그럼 대학에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맞게 환경이 열악해도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했고 그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B풀을 맞았어도 대학에서는 이거를 전공 역량과 연결시켜서 A라는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선생님 보편적으로 다 낮추는 거야. 그 잘해서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그러면 그 고등학교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죠. 무슨 말이지? 지금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학사정관제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선생이 이런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학점을 하나 개설하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능력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한 변별력을 줄이면 안 되고 이 변별력을 정확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학에서는 이것을 환영하냐. 이것을 대학에서 그 의미를 세특을 통해서 봅니다.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생계부인 세특을 통해서 자 그러면 대학이 그렇게 멍청한가? 대학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제 준비합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보고 이런 걸 해서 너가 진로를 이렇게 음미해서 이런 수업들을 들었고 지금 너가 진로 선택하는 그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나왔다. 좋았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할게. 그게 정말 맞는지. 진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네가 그렇게 한 아이라면 이미 너의 의식과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칼로니아적인 논술형, 이 논술이 좀 의미가 달라요. 서술형 수능을 보거나 본고사를 부활시켜서 이 본고사도 옛날에 그 학력평가 시대의 본고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서술형 수능이 됐던 아직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대학에서 이제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술형 수능이 됐던 바칼로니아가 됐던 본고사가 됐던 여 부분에는 읽기와 쓰기와 생각하기가 들어가요. 읽기와 쓰기가 생각하기가 들어가는데 지금의 논술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논술의 어떤 제시문이 이미 다 짜여져 있고 그 밥상 위에 내가 생각한 거 하나 없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 학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이 학생의 어떤 그 정체성과 이 학생의 관점이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서술형 글쓰기의 본고사가 부활될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고사를 통해 이 학생을 최종적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내신에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 내신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 내신이잖아요. 이 내신의 줄 세우기가 조금씩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많이 주냐 이제 학생한테 뭐를 많이 주냐? 학생의 자율권을 많이 주는데 문제는 이 학생의 자율권이 내가 내 자율권을 잘 우리가 법칙과 방법을 알아서 민주시민 어떤 사회로서의 어떤 시민으로서 잘 내 어떤 이 자유를 잘 내가 행사할 수 있을 땐 좋은 건데 지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이들한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항전 자유를 주면 이 아이들은 그 자유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자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로드맵을 짜고 선택 듣고 관점을 기르고 이것을 본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한 어떤 그런 과목들이 그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초창기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잘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그 확산이 되고 그렇게 그 자기가 되려면 지금에 있는 선생님 수만큼이나 교훈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미술 선생님이 철학을 가르치고 미술 선생님이 철학을 못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뜻 아시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수업이 다시 도루묵으로 갈 수밖에 대학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정말 철학도 굉장히 전공이 다양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 아이의 의미에 따라서 철학도 미학적인 관점으로 듣냐 일반 어떤 철학적인 관점으로 듣냐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양질의 수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원하는 그 논술형 본고사와 그 서사형 본고사와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껍데기만 고교학점제야. 자, 이랬을 때 문제점. 그럼 뭐가 생겨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것이 학교에서 그렇게 과목은 있는데 선생님이 다 할 수 없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그런 현실적인 어떤 방법에서 찾다 보면 교육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위탁이 뭐예요? 어떤 또 다른 이런 것만 가리키는 어떤 무슨 어떤 그 기관이 되겠죠. 그 기관이 뭐 사적인 기관이든 공적인 기관이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학교 안에서 잘 발달이 됐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은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거나 치의학과를 가거나 생물학과를 가거나 과탐 2를 선택한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죠.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관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런 아이의 어떤 의미와 의식과 아이에 맞는 철학 하나를 수업을 해도 미학적 철학이냐 철학적 수업이냐 아예 사회 어떤 것 하나 수업을 해도 하나 어떤 뭐 물리나 생물 수학을 해도 이렇게 고등적인 수업을 하는 어떤 위탁 기관이 나타날 때 이것이 어떤 공교육에서 하던 사교육에서 하던 이것만으로도 수업을 들은 아이는 서울대를 갈 때, 연대를 갈 때, 고대를 갈 때, 성균관대를 갈 때 이거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구조가 그래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스펙이 나오고 또 다른 저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결국 이게 지금 무슨 말씀? 제가 뭐 어렵게 제 말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말은 지금 특목고 자사고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고 개방형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 결국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것이 그러면 아무나 다 뽑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어떤 뭐 영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영재원하고는 계절이 좀 다른데 이런 어떤 교육기관이 생기면 무슨 아카데미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만 점도 잘 가리키는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아이들을 잘 가리킨다고 치면 이런 거에서 또 줄서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스펙이 되고 또 다른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찾아서 헤매면 이미 늦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 학생들은 지금 이런 기관이 아직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이제 저같이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 관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이것은 지금의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학원, 국영수학 학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논술학원에서의 바칼로니아는 달라요. 이것은 아이의 의식과 인식과 관점을 기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2022년, 2024학년도 지금 중학교, 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잘 따라가고 기존에 변하는 어떤 체제에서의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사이에 낀 아이들 학생들은 그 사이에 낀 것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보면 더 생계부가 뭐 글자 수가 줄어들고 수상은 좀 빼지고 한 학기에 한 학씩밖에 못 넣고 2024년이 되면 그것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고 끼인 세대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그 다음에 그 고교학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그것을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바탕을 미리 준비를 해야 가서 혼란한 시기에 우왕좌왕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대학 갈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인생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이제는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예전엔 됐어요. 그것이 3년 전, 4년 전까지만. 근데 이제는 늦다. 이 늦은 것을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는 시간을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시대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제가 총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입시의 스펙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그냥 스펙이란 말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저 권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걸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또 다른 입시가 생기는 거니까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아이의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갖고 그 관점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서울대 가는 목표로 해서 그런 수업을 듣고 수업을 잘 모으고 바칼로니아적인 어떤 수능을 서술형 수능을 잘 해서 가는 게 의대라면 그 의대는 그냥 의사로서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소명적인 삶을 내가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평생 약자, 평생 환자들 위해 삶을 내가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학생이라면 그 사고와 맞물려서 바칼로니아가 되던 고교학점제가 되던 뭐가 전공 심화 어떤 면접이 되던 뭐가 되던 이 학생은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수능과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능과 달라져요. 고차원적인 수능으로 바뀔 거죠. 정시와 수시의 경계가 무너지죠. 이제는 그것을 하나의 직업으로서만 갖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거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누누이 이런 방법들은 제가 앞으로 몇 강의에 걸쳐서 자세하게 정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아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벌써 시간이 좀 됐죠? 저는 다음 강 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